오늘의 데카메론은 첫째 날 피암메타 이야기, 암탈그로만 요리를 만들어 프랑스 왕의 욕정을 단념시킨 몬페라토 후작 부인입니다. 디오네오의 이야기의 여자들은 처음에는 발그레하니 얼굴을 붉히며 창피해하더니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가까스로 웃음을 참으면서 미소를 지은 채 귀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들은 그런 이야기는 여자들 앞에서 삼가야겠다고 부드럽게 나무랐고 여왕은 디오네오 옆 풀밭 위에 앉아있는 피암메타를 돌아보고 다음은 그녀 차례라고 일렀습니다. 피암메타는 여왕에게 반드시 웃어 보이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는 임기응변의 교묘한 대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으며 매우 흥미있었어요. 그런데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신사분들 가운데에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여인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 쪽에서도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남성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나의 친구분들, 내 차례가 되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만 어느 귀족 여성이 그런 때에 어떻게 조심했고 어떤 책략을 써서 상대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나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호위장관 몬페라토 후작은 십자군에 참가해 해외에 원정한 적 있는 매우 무용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그의 무용은 사팔뜨기 왕이라 말을 들은 프랑스 필립 왕에게도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필립 왕이 십자군에 참가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어느 기사가 몬페라토 후작과 그 부인처럼 훌륭한 내외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들 가운데 이 후작만큼 덕을 갖춘 분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현세의 부인들 중에서 이 부인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은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 왕은 이 말에 마음이 끌려 아직 한 번도 부인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금방 사랑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 때 제노바 이외의 항구에서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하면 거기까지 육지로 가게 되므로 후작 부인과 만날 좋은 구실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후작은 원정에 나가서 집에 없을 테니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으로 왕은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먼저 출발시키고 자기는 얼마 안 되는 수행원과 귀족 부하들을 거느리고 떠났는데 후작의 영지에 닿기 하루 전에 신하를 보내 내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현명하고 영리한 부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꺼이 맞이하겠다고 품위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은 왕이 남편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오겠다니 무슨 일인지 의문을 품게 되는데 자기 미모에 관한 소문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깍듯하게 왕을 맞을 생각으로 성에 남아있던 가신들을 불러 그들의 의견에 따라 고루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식사와 요리에 관해서만은 자기가 직접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영지 내의 모든 암탉을 모아 왕을 대접하는 식탁에 암탉으로만 만든 각종 요리를 차려내게 했습니다. 이윽고 약속된 날 아침 왕이 오자 부인은 화려하게 예를 다해 왕을 맞이했는데 왕은 부인을 보자 기사의 말보다 더한 미인인데 기품이 넘치고 거동이 훌륭해 은근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을 알고는 더욱 욕망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왕이 그에 걸맞게 장식된 방에서 잠시 쉬고 있는 동안 식사 시간이 되어 왕과 부인은 같은 식탁에 앉았고 신하들도 각자 신분에 따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 여러 가지 음식과 값비싼 술을 들었으며 이처럼 뛰어나게 아름다운 후작 부인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어 매우 흡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잇따라 요리 쟁반이 나오지만 쟁반은 바뀌어도 암탉 요리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은 근처 사냐에 다른 여러 짐승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놓았으니 사냥할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적잖이 어리둥절해했지만 그 이유를 대놓고 묻지는 않고 암탉께 빗대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돌아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이 언저리에는 암탉만 나고 수탉은 한 마리도 나지 않습니까? 부인은 이 질문의 뜻을 환히 알고 있었으므로 하느님이 자기 소원을 받아들여 가슴속을 분명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주셨다고 여겨 왕에게 굽힘없는 시선을 보내면서
참으로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것은 옷차림이나 신분의 여러 가지 변화는 있어도 속은 다 같은 법입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곧 암탉만으로 마련된 식사의 뜻과 말 속에 감추어진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인은 아무리 설득해봐야 헛일이며 권력을 휘두를 경우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인을 연모하는 것은 얼마나 철없는 짓이며 그런 떳떳지 못한 감정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버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부인의 대답이 두려워 농담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얼른 떠나야 한다는 구실로 이 수치스러운 방문을 적당히 끝맺기로 하고 그녀에게 받은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빈다는 인사말을 하고 제노바로 떠났습니다. 오늘의 데카메론은 첫째 날 피암메타 이야기, 암탈그로만 요리를 만들어 프랑스 왕의 욕정을 단념시킨 몬페라토 후작 부인이었습니다.